안녕하세요. 골든피어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골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금값이 많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금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어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투자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크게.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있지만, 첫 번째가 현물 투자입니다. 내가 직접 골드바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또 내지는 뭐 목걸이를, 금반지를, 뭐 금팔찌를 이러한 부분으로 내가 금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은행에 금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신한은행이나 KB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금 투자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통장을 열어서 내가 저쯤이다 싶을 때 금을 사 모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국금거래소 KRX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골드 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선물 ETF, 뭐 골드 펀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물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현물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이나 금을 취급하는 이제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드는 그 은행은 거의 다가 금을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현물 골드 바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뭐 또 일반 로드샵, 소위 이제 금방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목걸이를 산다든지 금반지를 산다든지, 그거는 내가 이제 소위 주얼리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서도 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실물금을 확보를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실물금을 확보함으로써 내가 성취감,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언제든 현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다 라고 보면 되고, 단점이 뭐냐, 우리 한국에서 현물금이 움직이면 무조건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10%가 붙습니다. 금방에서 금을 사면 무조건 그게 수수료 5%가 붙습니다. 살 때도 5%, 팔 때도 5%가 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모르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환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금을 거래를 할 때 금 가격을 형성할 때는 약 1에서 2% 정도의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상승하는 어떤 효과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금을 이제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은행 금고를 빌린다든지, 또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한 창고에다가 위탁 보관비를 낸다든지, 이러한 보관 수수료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물 거래를 할 때에 무조건 부가세 10%가 발생이 되는 거고, 살 때 5%, 팔 때 5% 수수료가 발생입니다. 그걸 사고 팔았을 때 전체로 딱 봤을 때 전체 그 소모율이 20%가 넘는다. 이미 사고 팔고 할 그 상황에는 이미 이 환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면 21%에서 22%의 소모율, 즉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금에 투자할 때는 특별하게 내가 주얼리 개념의 이러한 어떤 용도와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현물금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금을 거래해야 할 때에 좀 많이 가격에 반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시세가 뭐 1온스에 US 달러 얼마, 요즘에 1g당 US 달러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한국 원으로 적용되면 환율이 1에서 2% 정도가 차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값 안에 다 녹여 있기 때문에 실물금을 사고 팔 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러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60대 어르신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이 은행의 금통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 중장기라고 보면 됩니다. 1년, 2년 정도 단위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요즘에 은행 이 은행에 예금을 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출금 통장은 지금 현재 1%도 그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 골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한 5% 6% 정도의 연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매입을 해서 통장에 보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 이 부분을 내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골드 딜링을 최종적으로도 여기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골드 딜링이라는 어떤 그러한 베이스가 기초가 깔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단기 거래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왜 부적합하냐면은 이 수수료가 매수할 때 1%, 매도할 때 1%, 전체 여기에 또 환율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골드에서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딜링을 거래를 마치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수수료 자체가 잠정적으로 리스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수수료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 판다 할 이때 상황은 한국은 금 시장도 알아야 되지만 환율 시장도 모르면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금을 거래를 할 때에 애매한 어떤 그러한 하나의 그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RX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당히 이 부분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한국 금 거래소가 나타나면서 이 금 투자의 통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 방식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금거래소 KRX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KRX가 이제 우리가 그 2014년 3월 달부터 오픈을 했어요. 이 금거래소가 계정은 증권사에서 냅니다. 예. 이 한국금거래소에서 전체 딜링 운영을 하는 것이고, 증권사에 계정을 내서 우리가 주식 사고 파는 방식처럼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요즘에 핫하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 금액 거래를 딜링하는 재테크용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방식인데, 장점이 뭐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그게 하나의 리스크로 인식이 되는 어떤 내용이 있고요. 여기 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계정을 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골드를 사서 고점에 매도를 하는
이러한 어떤 딜링의 개념에서 차익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수수료가 조금씩 증권사마다 다 틀리는데요. 매수할 때 약 0.5%에서 매도할 때 0.3%, 심지어는 0.25%까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다. 수수료는 또 낮은데 어떤 곳에서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을 보관을 한다 해서 보관 수수료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따지보면 0.5%에서 0.3%, 매수할 때도 0.3%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0.25% 되는 데도 있는데, 수수료가 적은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 일정 부분이 지나가면 금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 거래를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는 환율이 1에서 2%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금을 거래를 할 때는 이 환율 시장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 시장, 이 KRX 금거래소의 방식도 골드 시장도 알아야 되지만 환율 시장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최근 이제 이런 부분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또 골드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선호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ETF 골드 펀드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제 방식이 또 있는데, 저는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물론 골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아차하는 순간 리스크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러한 방식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내가 금 시장을 잘 읽고 내가 이 딜링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고 하면 이런 곳에 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래소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보면, 홍콩의 골드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골든페아라는 골드 거래소가 있는데, 이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환율 적용이 안 됩니다. 1에서 2%. 환율 적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골드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1, 2%가 저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역에서 발표되는 국제 표준 시세 그대로를 갖다가 US 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환율 적용 없이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환율 적용을 안 받고 오직 골드 시장만 잘 분석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부분보다도 수수료 측면에서 봐보면 약 1%에서 1.5% 그 사이로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은행 대비를 해보면 그렇고요. 증권사 대비를 해보면 환율을 빼더라도, 환율 적용되면 더 크겠지만 환율을 빼더라도 한 0.25%보다 0.25% 정도 더 저렴한 수수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곧 이 거래소가 한국에도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참고만 아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게 한국 서비스가 오픈되면 그때 한번 더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골드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장점이 뭐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골드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내가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내만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내만 팔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뭐냐? 이 딜링의 레버리지 평균 단가가 움직이는 폭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비교하면 사이드 브레이커가 걸리는 것이 15% 등락이 있었을 때에 사이드 브레이커를 걸지 않습니까? 그만큼 15%의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을 잘 모르는데 들어가 가지고 재테크를 하려다가 며칠 사이에 그냥 어떻게 하락장에 끼어 가지고 뭐 절반이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은 아깝습니다. 절대 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골드가 왜 안정적이냐면은 실질적으로 난폭이 1에서 2% 정도입니다. 예. 그럼 내가 꼬라도 2% 꼬는 거고, 그것이 가랑비에 어쩌시지 탁탁탁탁탁 쌓여서 1년에 우리가 이제 골드 시장을 잘 활용하면 거의 35%에서 50% 정도 수익을 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거의 한 100% 이상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거 돈 좀 재테크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갔다가 꼴은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골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 골드 상승세입니다. 이럴 때는 거의 잘 움직이면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골드 실물을 거래를 할 때는 세금이 이제 계속 부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물이 움직일 때 딜링만 하다가 현물금을 안 하고 다시 현물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 은행에서 거래를 하든 KLX에서 거래를 하든 하다가 내가 보유해 있던 금을 현물로 받고 싶다 하면 내가 부가세를 내고 거기에 한 3% 정도 수수료를 내면 내가 현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골드 투자의 장점은 특히 제가 제의하고 싶은 층이 어디냐, 은퇴하신 분들. 예. 지금 퇴직금 일반 이런데 뭐 해서 날리지 마시고, 사실 요즘에는 뭐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가게세 뭐 전세금만 하더라도 뭐 1억 얼마가 들어가죠. 시설비, 그 다음에 그 인건비 해버리면 뭐 1, 2억 투자해 가지고도 2, 300만원 벌어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부분, 뭐 구제역,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대직 파동, 이런 조류 파동,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달에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2억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 현직에 있는 그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서 현직에 있을 때의 어떤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이 골드 투자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골드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하실 분들은 절대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이 골드 시장을 충분하게 점검하시고, 제가 계속 매일 국제시세 시황을 띄워드립니다. 분석해서 띄우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금을 거래하는 방식이라든지 골드를 투자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런 데이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 활용하시고 또 국제 시세 시황을 잘 분석하시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 동영상을 체크하시고 시황 분석하는 걸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는 골드 자료를 보시고 요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진행하시고 댓글 올려주시면 그 댓글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피어 황금세상이었습니다.